72시간 내로 러시아 진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전면 제재하겠습니다. 백악관의 최후 통첩이 서울과 모스크바를 동시에 흔들던 그 다급했던 새벽.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가장 격렬한 충돌이 폭발하고 맙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도로에서 대한민국 배터리 엔지니어 300명이 범죄자처럼 플라스틱 수갑에 묶여 무릎을 꿇는 대굴욕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와 백악관의 직통 전화는 불이 붙듯 뜨거워집니다. 동맹국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상호 존중입니까? 우리 기업은 더 이상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의 쇠사슬이 아닌 국가의 존엄을 선택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서슬퍼런 일갈에 백악관 상황실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이 거대한 균열을 포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밤중에 은밀한 특사 정우진 보좌관을 파견하며 전 세계 경제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수백조 원 가치의 시베리아 가스전 독점권과 인류의 황금 루트인 북극 항로 개척권이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파격적인 카드가 오직 한국만을 향해 던져진 것이죠. 미국의 오만한 압박에 당당히 맞서며 세계 질서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끌어온 대한민국 기술력의 위대한 승리. 그 전율 돋는 마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경제 전략을 설계하는 수석 보좌관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15년 동안 보좌해온 사람입니다. 모스크바의 새벽은 언제나 가차없이 차갑고 혹독하지만 크렘린궁에서 직접 걸려오는 직통 전화가 침대 머리맡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날에는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온 집안을 감쌉니다. 시계바늘이 새벽 3시 14분을 가리키는 그 시각,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푸틴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낮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무실로 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영상이 있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황급히 어둠을 뚫고 차에 올라탑니다. 크레물린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급하게 전 세계 외신과 미국발 뉴스를 이리저리 뒤적여보지만 유럽도 워싱턴도 기이할 정도로 기이한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어 불길한 예감은 더욱더 짙어집니다. 거대한 철문을 지나 대통령 집무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푸틴 대통령은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 앞에 꼿꼿하게 선 채 화면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장면은 제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야만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동양인 남성들이 플라스틱 수갑에 양손이 단단히 묶인 채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전쟁터에서 생포된 포로들의 참혹한 행렬을 연상케 합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압박감 속에서 대체 이들이 누구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푸틴 대통령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저들은 단순한 불황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와 LG 소속 핵심 엔지니어들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 안보를 확보하고 스파이를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동맹국이라는 한국의 기술자 300명을 범죄자 취급하며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구금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죠. 화면 속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격렬한 저항도 쓸데없는 분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무겁고 거대한 침묵으로 미국의 오만함에 맞서고 있는데 그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무겁고 강하게 짓누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일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승전보를 올리듯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히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모욕이자 하청업체를 대하는 오만한 갑질에 불과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냐고 묻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눈물을 머금고 러시아 시장을 떠나야만 했던 지난 2023년의 그 비극적인 날을 언급합니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대한 현대차 공장은 전 세계 언론의 비아냥 속에서 단돈 14만 원이라는 헐값에 러시아 현지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완전한 패배이자 굴욕적인 철수라고 비판했지만
크렘린궁 경제부서의 비밀 금고에 보관된 비공개 부속 합의서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뿐입니다. 계약서 제7조 제3항에는 매도인인 현대차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 자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막강한 바이백 독점 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마침 그 기한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미국이 오만방자하게 동맹국의 손에 차가운 쇠사슬을 채우며 모욕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강국을 우리 러시아의 완벽한 우방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기회인 셈입니다. 미국이 힘과 압박으로 한국인들을 묶으려 한다면 우리 러시아는 진심 어린 존중과 파격적인 제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확고한 전략입니다. 대통령은 책상 위에서 두꺼운 비밀 파일을 집어들며 제게 건네는데, 그 표지에는 현대자동차 러시아 전격 복귀 프로젝트 및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나 기업 유치 수준을 넘어 한미 동맹의 견고한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거대한 국제 정치적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 왜 하필 현대차여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생겨 질문을 던지자 푸틴 대통령은 멈춰서 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내부를 비추는 또 다른 영상을 화면에 띄웁니다. 모든 생산 라인이 차갑게 멈춰서고 한국인 직원들이 전부 본국으로 철수한 지 꼬박 2년이 지났건만 거대한 공장의 한쪽 구석에는 기적처럼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작업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동양인 남성이 홀로 땀을 흘리며 거대한 기계 설비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현대차 러시아 법인의 기술 관리를 총괄하는 베테랑 엔지니어 강태원 부사장입니다. 회사의 철수령과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월급 한 푼 받지 못한 채 오직 기술은 단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녹슬어 죽는다는 일념 하나로 2년이라는 고독한 시간을 홀로 버티며 공장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그의 미련할 정도로 대단한 집념과 책임감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강력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돈과 숫자의 논리만 가득한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기술과 동료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 한국인이야말로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확신이 듭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태원 부사장에게 직접 전달하라며 러시아 대통령의 문장이 선명하게 찍힌 친필 서명 편지와 함께 10년간 법인세 전면 면제, 부지 무상 제공, 그리고 시베리아 가스전 독점 공급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서류를 제 손에 쥐어줍니다. 미국은 그들을 노예처럼 쇠사슬로 묶었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존중으로 맞이하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명을 받들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습니다. 영하 50도의 가차없는 칼바람이 불어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텅 빈 현대자동차 공장. 그 거대하고 으스스한 정적을 깨고 정우진 보좌관을 태운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섭니다.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이 유령 같은 공장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따라 제3 공장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서 위잉하는 기계 작동 소리와 함께 둔탁한 공구 소리가 고요한 사방을 울립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엔진을 능숙하게 분해하고 있는 사내, 바로 2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홀로 이 자리를 지켜온 강태원 부사장입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크렘린궁 특사의 방문에도 전혀 놀라지 않은 채 오히려 때가 왔다며 번쩍거릴 정도로 완벽하게 닦인 세타 엔진을 가리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버리기 때문에 돌아올 동료들과 회사를 위해 하루도 멈출 수 없었다는 그의 덤덤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서러움보다 강한 한국인 엔지니어의 무서운 집념과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정우진 보좌관이 푸틴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편지와 수백조 원 가치의 시베리아 가스전 독점 공급권이 적힌 비밀 서류를 건네는 순간 평생을 기술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온
이 베테랑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며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헌신을 완벽하게 인정해준 러시아 정부의 진심 어린 존중에 2년간의 외로움과 서글픔이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최고의 감동적인 순간인 겁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감동도 잠시 공장 밖으로 육중한 블랙 SUV 세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진입하고 차문이 열리며 백악관 아시아 담당 부보좌관 레베카 홀트가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며 작업장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크렘린궁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숫자의 논리를 들이대며 강태원 부사장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판매량이 러시아의 수십 배에 달하는데 감히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하느냐며 오만하고 서슬퍼런 경고를 날리는 것이죠. 이에 강태원 부사장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조지아주에서 배터리를 만들던 우리 무고한 기술자 300명을 범죄자처럼 쇠사슬로 묶어 무릎 꿇린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동맹이냐며 분노 섞인 일가를 던집니다. 레베카는 그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변명하지만 강태원 부사장은 그동안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부과한 가혹한 관세와 불평등한 규제 리스트를 벽면 차트에 펼쳐 보이며 미국의 오만함과 갑질을 낱낱이 끄집어냅니다. 테슬라에는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현대차는 차별하고 괴롭히는 게 공정이냐는 그의 외침에 레베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지고 현장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솟습니다. 정면 돌파가 통하지 않자 레베카는 급기야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강태원 부사장의 부인과 딸이 한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협력할 경우 가족들의 비자 문제에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던진 겁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고 흔드는 미국의 잔인한 폭거에 순간 강태원 부사장의 눈빛이 늑대처럼 날카롭게 변하고 작업장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미국에 대한 마지막 신뢰의 파편마저 완벽하게 부서져버린 강태원 부사장은 레베카를 향해 당장 이 신성한 작업장에서 나가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준엄하게 호통을 칩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도끼를 품고 악을 쓰는 백악관 부보좌관을 향해 우리가 적을 만든 게 아니라 당신들의 오만이 우리를 밀어낸 것이라며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리며 그녀를 완벽하게 쫓아내버립니다. 레베카가 떠난 후 텅 빈 공장에 홀로 남은 강태원 부사장은 주머니 속에서 손때 묻은 옛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 안에는 철수하기 전 러시아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이 어깨를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행복한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지켜낸 것은 단순히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함께 피땀 흘린 동료들과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기술자의 굳건한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정우진 보좌관이 러시아 정부의 이름으로 모든 직원의 재고용과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약속하자 비로소 강태원 부사장은 지난 2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미소를 지으며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 재진출을 위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 가방을 열어젖히며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립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그 참혹했던 현장에서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눈물을 흘려야 했던 대한민국 엔지니어 300명의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국제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백악관의 서슬퍼런 전면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재진출 공식 발표는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단숨에 뒤흔드는 초대형 폭탄 선언이 됩니다. 현대차의 과감한 결단을 신호탄으로 삼성의 반도체 라인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거점이 도미노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백악관 상황실에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립니다. 게다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정치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기술은 미래로 향한다라며 러시아와의 유라시아 전기차 동맹을 전격 발표하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들던 미국의 일극 체제는 순식간에 붕괴 직전에 참혹한 균열을 마주합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자
당황한 미국 정부는 결국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 본부 별관에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긴급 3국 비밀 회담을 요청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사방이 삼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제네바 회담장 내부,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테이블 맞은편에 우리 대표단을 매섭게 쏘아봅니다. 미국 측은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전면 제재의 리스트가 빽빽하게 적힌 서류를 탁자에 거칠게 내던지며 이대로 러시아 순출을 강행한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완전한 퇴출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전부 차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맹이 아닌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하청업체나 을로 취급하는 미국의 그 고압적인 태도에 우리 외교부 장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작은 노트북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회담장 대형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은 백악관 관료들의 숨통을 단숨에 틀어막아 버립니다. 화면 속에는 미국 조지아주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운 플라스틱 수갑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은 수갑 찬 손으로 뜨거운 눈물을 훔치고 있는 29세의 젊은 엔지니어를 가리키며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먼 타국에 와서 오직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국민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자 동맹이냐? 라며 회담장이 떠나가라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미국의 오만함에 난도질당했던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이름과 사연이 하나하나 열거되자 기세등등하던 미 국무장관 번스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그 팽팽한 대치 속에서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푸틴 대통령의 묵직한 목소리는 미국의 안면을 사정없이 강타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차가운 쇠사슬을 채웠지만 우리 러시아는 기술자들을 왕처럼 대접하며 수백조 원 가치의 시베리아 가스전과 북극 항로의 열쇠를 쥐어줄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에 회담장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우리 안보실장 역시 미국이 계속해서 부당한 압박과 규제로 우리를 괴롭힌다면 동맹의 종류를 바꾸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기어다니는 을이 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잃는 순간 자국의 산업 패권이 완벽하게 몰락할 것을 직감한 백악관은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동맹국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맙니다. 30분간의 긴박한 통화 끝에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돌아온 블링컨 장관은 한국 기업의 완전한 자율권 보장과 조지아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배상,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모든 조건을 굴욕적으로 수락합니다. 그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 회담장 밖 공터에는 조지아의 차가운 구금시설에서 마침내 풀려난 대한민국 기술자 300명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옵니다. 공장 밖으로 뛰어나온 강태원 부사장이 눈물 범벅이 된 후배 엔지니어들을 한 명 한 명 가슴 깊이 끌어안자 현장은 이내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오열과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부사장님, 이제 죄인 취급받지 않고 우리 기술을 존중해주는 곳에서 다시 당당하게 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라며 울먹이는 청년의 목소리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모습을 복도 창가에서 씁쓸하게 바라보던 백악관 관료들의 등 뒤로 우리 정 회장은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품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택한다 라는 위대한 일침을 남기며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에 완벽한 종말을 고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가혹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서슬퍼런 칼날이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무력하게 꺾여버리는 위대한 역사적 대반전이 전 세계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제네바 회담장에서 백악관 관료들의 오만한 고개를 완벽하게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의 당당한 실리 외교는 곧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거대한 부활로 이어지며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영하 50도의 가차없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지켜낸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는 감동적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길고 길었던 2년간의 어두운 침묵을 깨고 생산 라인에 거대한 불빛이 일제히 켜지자 공장 안은 온통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수많은 러시아 현지 직원들과 한국에서 날아온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저 멀리 라인의 끝에서 마침내 첫 번째 신형 차량이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러시아의 가혹한 혹한을 완벽하게 견뎌내기 위해 러시아산 최고급 니켈 배터리를 탑재하고 시베리아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특수 히터 시스템을 갖춘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원이 완벽하게 결합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인한 자동차가 탄생한 것이죠. 운전석에 앉아 직접 시동을 걸고 부드러운 엔진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강태원 부사장의 두 뺨이로 지난 2년간 홀로 외롭게 공장을 지키며 삼켜야 했던 수많은 눈물과 서러움이 뜨거운 감격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이 역사적인 출고식 현장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강태원 부사장의 손을 단단히 맞잡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장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국인에게는 절대 쉽게 허락되지 않는 러시아 최고 권위의 산업 훈장을 강태원 부사장의 가슴에 직접 달아주며 말이 아닌 위대한 결과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낸 한국인 기술자의 장인 정신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날 저녁 공장 안의 거대한 식당에서는 한국의 따뜻한 정이 가득 담긴 음식들과 러시아의 전통 요리가 한데 어우러진 지상 최대의 축하 연회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려인 3세 예카테리나 김 교수는 가슴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강태원 부사장을 품에 안고는 80년 전 차가운 화물기차에 실려 이 황무지로 강제 이주당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나지막에 꺼내놓습니다. 그때는 쇠사슬에 묶여 눈물로 이 땅을 밟았지만 지금의 후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손에 쥐고 당당하게 선택하여 들어와 가장 높은 수준의 존중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의 부활이자 위대한 고려인의 정체성이라는 그녀의 말에 연 회장은 이내 눈물바다로 변합니다.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강태원 부사장을 악랄하게 협박했던 백악관 부보좌관 레베카 홀트입니다. 과거에 그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풀이 죽은 모습으로 걸어들어온 그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수겨 사죄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을 전하며 강태원 부사장에게 떨리는 손으로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위대한 기술자들을 하청업체 부품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라며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눈물 어린 모습은 오만했던 초강대국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기술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순간이 됩니다. 강태원 부사장은 그녀의 사과를 대인배 같은 넓은 도량으로 포용하며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 어느 강대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만의 실리 외교와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위대한 선언을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현대차의 성공을 필두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토크는 삼성과 LG의 첨단 기지들이 속속 들어서며 제2의 서울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와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미래형 수소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하는 거대한 세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전 세계 패권의 중심에 당당히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새 시대의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시작인 겁니다.